네, 국내 증시의 특징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종우 연구위원과 함께 오현진 머니스터디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 갖가지 환율 변수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수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나름 견조한 채로 강보합권 마무리를 보였는데요. 이 환율 흐름 함께 판단해 주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지난주 시장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이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많이 해소되면서 증시에 좀 안도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금요일 장 종료 후에 나온 이슈이긴 하지만 ECB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좀 언급을 했었고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역시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부양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기대감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좀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이제 대형주들이 좀 반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약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대형주가 이제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대형주의 PBR이 이제 1.2배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평균적으로 대형주가 1.1배에서 1.7배 사이에서 움직였다라는 거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가격적인 매력은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부분은 여전히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진행되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추세적인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급등하는 것은 분명히 좀 리스크를 작용할 수 있고 기업들의 환관리 전략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환손실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 이탈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율 하나의 이슈 때문에 환손실로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번 주에도 견조한 시장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연말에 이제 소비 시즌이 시작되고 있고 또 배당 수급이 유입될 것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번 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됩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야 뭐 워낙 좋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약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국내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최근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코스피 200 종목들이 배당을 약 0.2%포인트 정도 더 줄 것이다라는 부분도 이번 주에도 역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율 부분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기대할 점의 연말 소비와 배당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 의원님의 시각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환율 변수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 타격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일본 네. 쪽에서도 추가적인 엔화 약세의 속도 빨라지는 것은 좀 경계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엔화 약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다만 그 강도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엔화 약세로만 인해서 우리 시장이 밀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악재 영향은 줄어들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호재냐, 악재 영향이 줄어들면 호재로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수의 상단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로는 여전히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과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일지 영향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한 시장의 상단을 제약하는 요소 정도로 바뀌었다. 이제 얼마 전까지는 시장의 하락을 이끄는 일종의 드라이버, 마켓 드라이버였지만 이제는 그 마켓 드라이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단을 제약하는 요소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경계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락에 대한 우려감 대신 상승에 대한 경계감으로 바꿔줬다 이야기 전해주셨네요. 자,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금요일에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KCC 측에서 지분을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건 호재긴 합니다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20년 만에 또 부분 파업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우려를 털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뭐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는데 저는 약간은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제 누적 영업 손실이 3.2조 원 정도, 조선 부분에서만 1.9조 원이거든요. 이미 뭐 지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엄청난 규모의 적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회사 내부에서는 4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4분기에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에는 KCC의
지분 매입 이슈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뭐 KCC가 저점 매수에 뭐 진입을 했다라는 말도 있고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범현대가의 지원 목적이 조금 더 강한 지분 매수 판단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좀 달렸을 것 같은데 최근에 있어서 이제 임원이나 사원들의 구조조정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쟁력이 없는 일부 사업을 정리하려는 움직임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에 이제 부분 파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결론적으로는 4분기에 대한 실적 부담도 있고 또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있는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니냐 판단하고 있고요. KCC 같은 경우도 자금 지원에 따른 부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안 끝나고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현대미포조선의 KCC 지분 매각에 대한 우려감까지 있다. 그리고 KCC가 앞으로 이제 업황이 현재 수준에서 훨씬 더 좋아질 것이냐, 뭐 건자재나 도료 부분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KCC 역시도 이전의 주가를 찾아가는 반등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신규 진입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쪽에서는 무선 충전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 무선 충전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죠. 그 때문에 올라섰는데 이 가운데서 정말 볼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무선 충전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이제 그 듀라셀, 스타벅스와 무선 충전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데, 듀라셀을 인수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으면서 관심이 갔죠. 하지만 워렌 버핏의 투자 소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무선 충전 관련주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기술적인 제약들, 충전 거리를 늘릴 수 없었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이 상당히 많았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극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체되어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어느 정도의 자극을 줄 수 있는 이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주로는 제가 RF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충전 설계 모듈 부분에 이제 기술력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선 부분에서 계속해서 납품을 했었던 기술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또 안테나 생산을 통한 RF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무선 충전 시장이 개화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무선 충전 쪽 내년도 상용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죠. 김 의원님이 보실 땐 그 안에서 좀 실효성이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무선 충전 사업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기 공명 방식, 자기 공진 방식의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위상이나 역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은 그 무선 패드, 충전 패드에 가까이 있어야만 충전이 되는 그런 방식이지만 미래에 정말 우리가 꿈꾸고 있는 무선 충전 방식은 한 5m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선 충전기를 켜놓게 되면 방 안에 5m 안에 있으면 마치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것처럼 충전도 동시에 되는 그런 형태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 정도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자기 공진 방식으로 스스로 무선 충전기를 앞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나마 실적도 나고 있고 전체적인 추이가 괜찮은 종목이 RF텍 한 종목이라고 저도 보고 있어서 RF텍 정도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들에 대한 장기 투자가 오르냐 또 산업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냐에는 노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모두가 무선 충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업황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그나마 관심주로 꼽아주신다면 RF텍의 긍정적인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도 나눠보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인데요. 수급적인 큰 신호 나오지 않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도 들린 바가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시죠? 네. 이번 주 시장, 지난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주도 업종이 없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게 되면 이제 흔들리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수급의 매기가 옮겨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앤홀딩 전략보다는 낙폭 과대한 대형주를 옮겨가면서 트레이딩 관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에는 국내 시장이 유럽의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로존의 CPI 발표가 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온다면 역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자극하면서 유럽계 자금이 국내 시장에 다시 한번 또 유입될 그런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유럽계 자금은 국내 대형 IT 업종이나 이제 금융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관심 섹터로는 해외 직구 수혜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국내 온라인 소비자의 70% 이상이 해외 직구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또 작년에 이제 구매를 했었던 온라인 구매자의 90% 이상이 재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성과가 좀 기대되고요. 관련주는 역시 전자결제 관련주인 한국사이버결제나 배송 관련주인 CJ 대한통운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빙빙 자금 돌리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자금들을 대형주 쪽에서 조금씩 이동해 보자라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해외 직구 관련주로 한국사이버결제와 CJ 대한통운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선 전략 김종일 위원과 머니스터디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